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제주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대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 기간을 조건부로 2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분리매각 논란이 제기된 묘삼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조건부로 1년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동물 테마파크 퇴출하라! 제주도청 앞에 제주동물 테마파크 사업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찬성 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며 사업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맞불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오후 도청에서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5시간 걸친 심의 끝에 심의위는 동물 테마파크 사업 기간을 2년 연장 결정했습니다. 다만 맹금류가 포함된 사파리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구심이 많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내년까지 개발사업 변경 심의를 신청하고 주민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업 계획을 완전 변경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잡았어요. 그래서 사업 변경하는 내용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2년 안에 제시를 해서 주민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고. 골프장과 콘도만 짓고 17년째 사업이 표류하다 분리매각을 추진해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묘삼봉 관광단지 사업도 1년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심의위는 사업과 관련한 재원 확보를 위한 사전 부분 매각만 인정하고 추가 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식물원 등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역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편 롯데리조트 유원지 사업은 3년, 우리들 메디컬과 함덕 관광지 유원지 사업도 각각 1년씩 모두 연장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동물 테마파크 등 일부 사업 반대 측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매장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방법은 없는지 먼저 실시된 다회용 컵 보증금제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김한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커피 전문점. 수거업체에서 나온 직원이 매장 한쪽에 설치된 반납기에서 모아진 컵을 수거합니다. 이 매장이 포장 고객들에게 보증금 1,000원의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하는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 건 지난 7월. 처음에는 이용객들의 저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반납기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여기를 언제 올지 모른다. 그냥 일회용 컵에 달라 그런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7월 특정 커피 브랜드 매장 4곳에서 시작됐습니다. 1년 새 참여 브랜드는 22개, 매장 수는 115개로 급증했습니다. 참여 매장이 늘어난 것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참여한 탓도 있지만 도내 119곳에 반납기를 설치하고 브랜드에 상관없이 교차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또 반납된 컵은 전문센터에서 고온과 고압, 자외선 세척 등 위생 처리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제주공항 안에 설치된 다회용 컵 반납기입니다. 관광객들은 여행하면서 모은 다회용 컵을 이곳에서 쉽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기 36%이던 컵 회수율은 76%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리유저블 컵도 재활용이 또 되고 이제 환경도 생각한다고 하니까 1,000원의 보증금도 아깝지 않게 그리고 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내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서 보듯 인프라 확대를 통한 소비자와 가맹점주 참여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4.3 수용인들의 재심을 청구하는 검찰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500명에 가까운 수용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재관 합동수행단장을 김찬현 기자가 만나 그동안의 활동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합동수행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그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수행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한 2,530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 4.3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직권심 권고를 했습니다. 그 수행 명부에 있는 희생자분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유족들에게 여러 가지 재심 사유를 설명한 후에 재심을 청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시 결정된 것이 20차까지 550분이 재심 개시 결정되어서 재판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18차까지 490분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희생자 본인이 이제 군사재판 받고 육지로 끌려가신 그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희생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도 같이 희생당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연락할 유족을 못 찾을 정도로 온 가족이 희생당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게 이제 30분씩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일단 그 수행 명부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실제 그 수행 명부에 있는 그 성명, 본적 뭐 이런 것들이 원래 그 공부상, 그 재적 등본상의 성명이나 본적과 다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꽤 그 생각보다 많은 시간도 걸리고 뭐 좀 노력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추세대로 하면은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2년 내에는 아마 군사재판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직권재심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사기관 4층에서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화하면 주로 우리 그 검찰 수사관 2분하고 경찰관 2분이 이제 전화하시는데 우리 어디 그 저 근무하고 있는 뭐 검찰 수사관 누구입니다. 그러면 당장 전화 끊으시는 분도 있고요. 끊거나 다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정말 존재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와서 한참 설명 듣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반에. 무죄 선고 후에 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유족분들 그 말씀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끼고 또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겠지만 보상도 워낙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사실 그 이른바 그 전과라는 거 낙인 이제 그걸 다시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저희가 그 희생자분 유족분들 명예를 회복하는데 나름대로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간 저희들은 4.3의 역사적 의미를 유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 직권재심 업무를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유족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도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로 나타난 도민 의견이 세부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40년까지 적용할 제주도 최상위 공간 계획을 만들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2월과 3월 제주도민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토지 이용 부문에서는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 가능 지역과 억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 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녹지가 감소한다면 관광시설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교통인프라 부문에서는 녹지가 감소한다면 도로 확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세부 계획에서는 마라도의 40배에 이르는 관광 개발 부지를 추가하고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확장하는 등 도민 여론에 역행하는 듯한 계획들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용역지는 지역 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개발 면적만 확보하는 등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지는 또 도민이 바라는 도시 계획을 만들겠다며 읍면동별로 1명씩 모두 43명으로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대표성만 고려하다 보니 분야별 전문가들은 배제됐고 회의도 3차례에 그쳤습니다. 또 도민도 그 과정에서 좀 더 수기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계획이 나와야지 공청회를 서귀포시 한번 하고 제주시 한번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좀 결정할 도시계획이 만들어진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을 확정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도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도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범람 피해 사례 등 사전평가가 부실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마라도 2.5배 넓이인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9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수망 태양광 발전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도의회 인사독립성 보장과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 이양 등 34건의 제도 개선안을 의결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강화 등 2건은 삭제했습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도 의결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까지 추가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 4곳으로 늘어납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제주에서는 24개 레미콘 업체 전체가 생산을 멈추면서 토목 건설 현장 가운데 35곳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른 도내 대상자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노동자 40여 명이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과 공사업계 경영 차질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감귤농협지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감협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한 단체 협약을 지키고 교섭을 통해 제주 지역 10개 농축협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협약 시행을 이끌어내겠다며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까지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제주 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원장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말기 암 환자인 강은조 전 위원장의 병원 이송을 방해하고 반복적인 출석력으로 생명과 건강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신임 회장에 김창범 현 상임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제주 4.3 유족회는 임원 선거를 통해 신임 유족회장에 김창범, 상임부회장에 이상원 감사가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범 신임 회장은 올해 57세로 유족회 상임부회장과 청년회장을 지냈고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년입니다. 한국 에이즈 퇴치연맹 제주도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제35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는 제주도 지회의 20년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감염인과의 대화,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현은경 교육팀장 등 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의 상태로
20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개비가 도내 1,0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먹개비는 중개수수료가 1.5%로 6에서 12%대에 이르는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합니다. 제주도는 추가 가맹점 모집과 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한라산에 올라 일출을 볼 수 있는 한라산 야간 산행에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1일 산행 예약을 시작한 결과 성판악 탐방로에 1,000명, 관음사 탐방로에 500명의 사전 신청이 1시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야간 산행은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예약할 때 받은 QR코드와 신분증 정보가 일치해야 등반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